안녕하세요. 저는 화쟁이원이자 북칼럼니스트인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같은 화쟁이원이시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 겸 프로듀서 김선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화쟁위원회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쟁위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김선아 감독님이 또 화쟁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가견이 있다는 것보다는 제가 원래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원효 대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그래서 원효 대사의 대표적 사상 중에 하나가 화쟁이고요. 이게 논쟁을 화해시킨다. 그래서 화쟁위원회는 이 원효 대사의 사상을 활용해서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취지로 모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쟁위원이라는 그 직책을 맡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는데 네. 박사님은 어쩌다 화쟁위원이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승님이신 도법스님이 이 화쟁위원회를 이제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에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사상이 그러니까 무쟁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쟁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에 관심이 많아졌었고, 또 제가 이렇게 얼굴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싸움을 정말 못하거든요.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화해의 화신으로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합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 다 항상 저희는 논쟁은 좋아하지만 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싸움을 하지 않죠. 네, 서로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이제 격렬한 토론 이런 거는 굉장히 건전한 건데 그것이 이제 갈등으로 가지 않는 방법, 갈등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화쟁위원회고 그러면서 화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화쟁에 관한 책자를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저희가 앞에 이제 세 권을 놨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네. 작지만 굉장히 알찬 책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 뭐 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화쟁위원회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종단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갈등의 신뢰들을 한번 우리가 재현 드라마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가 안 돼서 비대면으로 되면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된 영상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루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재미있는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재연극들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사례들은 실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난 사례들을 가지고 했고요. 사실 여기에 참여한 그 재연 배우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화쟁위원분들이시고 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주 헌신적으로 연기를 하셨고 그 영상들이 바로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연기를 해주신 결과 저희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이런 현상까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신 종무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욕을 먹으셨죠. 실제 각 영상별로 우리 출연자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얘기를 한번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지스님과 공양주 보살간의 갈등 그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사실 이걸 하려고 우리 이거 방송 만들었어요. 이게 조회수가 지금 7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인기 배우 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주지스님 역할을 맡고 있는 삼척 천의사 주지도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민순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연기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엄청 차분하게. 엄청 차분하게 네. 말씀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조회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막 12,000 하다가 지금 7만. 예. 근데 이 조회수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 아유, 스님 유튜브에 노는데 스님 욕을 좀 많이 먹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영상 올린 줄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줄은 한참 뒤에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연락 와 아는 사람들이 연락도 안 하는 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스님 그 영상 봤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욕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댓글 확인을 안 해봤어. 저도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보지도 안 하고 위에만 이제 대충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이제 저러면 안 된다. 또 공양교 입장에서도 또 뭐 서로 그게 있는데 제가 천은사 갔었잖아요. 예. 공양주 보살님이랑 너무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보살님 너무 좋으시고 저 너무 감동했거든요. 예. 제가 일 때문에 며칠 있었는데 예.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정말 들었거든요. 오늘 오셨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계시면 정말 맞아요. 교무 스님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제 연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변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보시는 분만 보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회수가 가장 높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너무 부끄럽고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도 들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이제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 좋은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께서 다른 생각을 하시고 불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오해를 불식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화쟁 강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이 재연극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화쟁 위원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극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이 에피소드는 동은 스님이 아이디어를 좀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게 화쟁 쪽에 위원회에서 서울에 회의 왔을 때 이런저런 뭐 갈등 사례를 이야기하다가 그 조형일 위원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 절집안에 물론 뭐 종무실장, 종무원, 신도회장이 뭐 다 두루두루 갈등이 있겠지만은 가장 밀집한 어떻게 보면은 늘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뭐 신심으로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에요. 지나갔어. 직업적으로 많이 오시니까 조금만 마음만 안 들어도 그냥 다음날 아침 보면 없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의스님들이 공양주 보살님을 많이 이제 잘 이렇게 좀 모시고 살기도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한번 네. 영상을 보면서 그럴까요?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아니 보살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신대장이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오전에 지사 지내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님,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제사 음식 언제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곧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살님 보니까 음식에 정성이 없고 대충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스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네? 여기에서 와, 연기 진짜 이제 잘하신다. 스님이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스님이 이제 자기 막 화를 내셨잖아요. 화를 다 하시고 제가 컷할 때까지 감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 하시고 저를 본인 대사 끝났다고 저를 딱 보시고 씩 웃으시면서 저랬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만해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만 따로 잡으신 동안에 저는 막 강정 잡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프레임 바깥에서 스님이 저를 보고 막 계속 킥킥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스님 평소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또 화면에서는 이렇게 갈등되는 양상으로 보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 힘들게 뜨듬뜨듬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다음 그 대사 보면 아시겠지만 쫙
이렇게 한 방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완전 공양교보살이 빙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냥 그것이 그냥 갑자기 좀 웃겼어요. 너무 그냥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기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뭐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아요. 웃었던 것 같아요. 저 의상을 완전 마찬가지. 정말 네. 너무 이렇게 그렇죠. 컨셉 맞춰서 맞아요. 직접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좀 제가 좀 의상에 신경을 네, 썼습니다. 진짜 딱 어머니 그래요. 입고 계시던 옷 벗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 앞치마도 어디서 또 협찬 들어온 거 오, 저희 협찬. 예, 저희 종단의 다른 부서에서 협찬 들어온 거 하고 그리고 막 바지도 제가 평소에 운동할 때 입던 허름한 트레이닝 바지 입고 이렇게 맞춰 갖고 왔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딱 그 맞았어요, 순간에는 아주. 조금 네, 안심을 맞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수줍어 하시지만 어떤 연기자로서의 자세로 다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게요. 자, 우리 이 열연을 보겠습니다. 네.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사정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스님. 저 그럼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잘해 연기. 그 여기서 이걸 보면 보통 저희가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연기를 이렇게 잘하면 저희가 울컥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분이 하시는 걸 아니까 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저기에 감정적으로 동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댓글에서 너무 맞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의 영상은 솔직히 이 속마음들을 보면 둘의 이 싸움이나 이런 갈등이 금방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속마음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그 속마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제시를 안 해주니까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속마음을 알고 빙의하신 분들이 맞아요. 막 댓글을 달기 시작을 네. 하셨거든요. 자, 우리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진짜 스님한테 서운해요. 사실은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사이놈 새끼가 도와주지를 않아. 아이고 사위놈 새끼. 맨날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공양주일 그만두고 와서 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절살림도 있는데 여기 공양은 내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저께 밤에도 밤새도록 전화를 해가지고 울며 불면서 지 신랑이랑 싸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달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오늘 늦은 거는 진짜 내 잘못이지. 그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또 스님이 나한테 왜 그런지 사정을 물어보실 수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아까도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면은 전화라도 한 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도 한 통 없이 저렇게 그냥 계신지 진짜 정말 스님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진짜. 진짜 이게 웃음이 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서운하신 것 같아요. 여우주연상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절제를 받는 말씀이에요. 예. 와 아니 세상에. 그 손주가 둘이나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이 얼굴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 스님 너무 하셨어요. 전화를 주셨어요. 왜 스님이 전화를 안 주셨어요? 내가 더 섭섭하네 옆에서. 그리고 본인이 막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욱하게 돼요. 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 또 일반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미안한 거 알면서도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저 사람 감정이 이렇게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스님은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셨는지 봅시다. 한번 봅시다. 한숨부터 쉬시면서. 사실 우리 공안교보살님이 여기 오신 지는 한 2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해온 건 사실이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툭 하면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하죠. 요즘 집에 무슨 우환이 있냐 물어봐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냥 손사래만 치시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이라고 제가 신도 회장님이 또 나오네요. 신 회장님 아유, 항상 신도 회장님의 문제네. 절집 말에는 신 회장님 항상 이렇게 늘 그렇네요.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신도 회장님이 큰 존재시죠.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그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신도 회장님이 연계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잖아요. 존재감이 크다라고 그쵸. 말을 해야겠죠. 사찰에는 공찰에서는 신도 회장의 역할이 음. 주지스님 왜냐면 임기가 되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도 회장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분들이거든. 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의 뿔자들의 그 사찰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신도 대표니까. 그 주지 스님들은 뭐 임기가 되면은 한 방에 살 수도 있고 두 방에 살 수도 있고 바뀌면은 이제 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회장님이 더 영향력이 크고 여러 가지 사찰의 일에 관여하게 되고 스님이 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님은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주지 입장에서는 신도 회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를 또 인정하고 또 뭔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또 존중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신도 회장의 위치가 아주 상당하죠. 사실. 솔직히 많이 고마운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찰 그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난리 난 거지 사실은. 왜 네.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봅시다. 제가 그렇게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도 회장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고향교보살님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손님 대접도 못하고 해가지고 늘 불평을 해오셨는데 저는 또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또 타박 맞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나름 고향교보살님 걱정이 돼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것이 서운하다고 저렇게 뛰쳐나가버리니까 제가 참 그리고 고향교보살님이 정말 참 무던하신 분입니다. 또 두둔하시잖아요. 말도 다른데 옮기지도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잘 해오셨어요.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의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도 평판도 참 좋으시고 너무 다 칭송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신도 회장님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며칠 휴가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저렇게 훌쩍 떠나버리시니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다시 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요즘 공양주 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가지고 저렇게 또 오시게 되면 내내 공양주를 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또 영영 안 오시면 더 큰일이고요. 관세음보살. 네, 저희 관세음보살. 세 번째 등장인물이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스님 마음 막 여름 휴가까지 주실 생각도 있으셨고 막 이런 마음을 아니까 어때요? 당장이라도 스님께 전화를 하고 싶죠. 사실 저는 그때 연기를 하면서도 공양주 보살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너무 걱정인 게 전날 신도 회장님 부모님 제사 어떻게 됐나 아직도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때 분명히 공양주 보살님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아시고 굉장히 쩔쩔매고 있고 굉장히 상황이 난감할 텐데 그 상황에서 뭐 야단은 나중에 치시더라도 일단 그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당장 제사 음식을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혹은 뭐 미리 공양주 보살님이 늦으시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조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신도분들한테 빨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상황이 격하게 흘러가지 않고 잘 해결이 됐을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상 찍으면서도 그랬고 결국은 속마음 인터뷰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소통이 좀 더 잘 됐으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인데 주지는 주지 입장이 있고 광교보살님은 광교보살님 입장이 있거든요. 그 속마음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각자 입장이 있는 거로 보니까 각자 입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미리 소통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이 충분히 되었으면은 저렇게까지 안 됐겠죠. 제가 불교신문 논설위원 할 때 이제 칼럼 쓴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수미산정이라는 곳에 절 나간 공장주와 주지스님 해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요걸 이제 제가 사례 영상 찍으면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보살님 해주시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제 공양주가 나간 그 절에 있는 주의스님은 빨리 광주 보살님께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그때. 네. 제 밥맛이 맛있다는 스님 말씀에 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 아, 너무 캐릭터하고 분리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갈등 해결을 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원칙으로 감정과 문제를 분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딱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일단 이 문제 해결을 하자. 그리고 나서 얘기 나중에 하자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딱 봉착한 순간에 두 분이 감정을 확 네. 폭발을 맞아요. 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갈등의 순간에 갈등이 해결에 부딪혔을 때 일단 감정의 문제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는 것부터가 먼저다라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많은 갈등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도 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많은 열받을 수행이 때는 필요하죠. 그럴 때는 열받을 그거 때는 하기. 눈에 보이는 게 그치.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예. 화해에도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화쟁 얘기할 때는 대부분 바로 풀어야 한다라고 이 보통 골든 타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게 사귀고 지나가면 뭐 사과하기도 뻘쭘하고 안 돼. 그러다 보면 이게 사귄 상태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사과는 그날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음. 반드시 그날 안으로 다음날 되면 자고는 그날은 내가 말하고 나면 내가 너무 좀 심했구만 내가 화를 못 참았구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사과를 해야지 하다가 자고 나면 에이 뭐까짓 거 그냥 왜냐면 그쪽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리 되다가 이제 그 끝나버리거든. 결국 사과를 못 해요.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반드시 뭔 일이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은 그날을 넘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반드시 그날 안에 사과를 해야만 이제 다음 날 되면은 그래 에이 털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은 알 수 있죠. 사실 그랬다 그러면 그건 그게 아니고 하면 풀려버리면 끝이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상 화를 내신 거는 스님이시고 공양주 보살님은 속상해서 뛰쳐나가신 거잖아요. 네, 네. 공양주 보살님이 말로 화를 내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은 관계 속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랄까요? 그런 이 관계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또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네. 사실상 이제 모든 관계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거긴 하지만 내가 더 어렵게 생각하는 혹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는 않나라고 평소에 조금 반성을 해보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수양 같은 거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양주 보살님 뛰쳐나가신 건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먼저 주지 스님이 먼저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그런 글이 있을 때 좀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이런 애를 쓰면은 좀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주지스님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공양주 보살님들한테 조금 네. 더 괜찮습니다. 좀 더 다가와서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전국에 있는 그 한국 보살님들 힘내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지 스님께 스님 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스님들도 그런 걸 잘 소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다 이렇게 잘 도와주실 것 같아요. 집 나가지 마세요. 절 나가지 마세요. 절 나가지 마세요. 절에서 고향교보살님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네.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절에 와서 밥 먹는 모든 분들이 고향교보살님한테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면 힘이 나가지고 네. 더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